미국의 일부 주들이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마스크 지침 변경 후에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못하게 법제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미 국무부가 일본을 여행 경보 중에 가장 높은 4단계 국가로 지정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미국인들의 일본 여행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7월 도쿄올림픽이 다시 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정리합니다.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CDC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변경했는데 일부 주들은 뭐 한 발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절대 못하도록 금지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CDC가 2주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지침을 변경했는데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은 뭐 실내건 실외건 가리지 않고 마스크 착용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되자 바로 그런 지침이 나오자마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신중하게 그래도 그 CDC의 바뀐 지침을 반영할지 않을지를 검토하고 고심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일부 주들은 뭐 곧바로 이걸 받아들이면서 아예 다시는 마스크 쓰는 것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이나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 자체를 이제 불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타주가 아주 가장 대표적이라는 그래요? 그렇습니다. 유타주입니다. 유타주의회가 지난 19일 수요일 마스크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CDC가 마스크 관련 지침을 발표하자마자 곧바로 이런 그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들이 이런 명령을 많이 내릴 텐데 일선 학교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 내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절대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시킬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그걸 금지해놨기 때문에. 유타에서는 2021-22학년도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올 가을부터 9월부터 유타주의 모든 공립학교, 대학 등에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교사, 교수, 교직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이제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예,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실내나 실외를 모두 포함해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타주는 법으로 아예 이제 못을 박은 거예요.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단 이제 예외는 학생이 원할 경우에는 마스크 쓸 수 있게 그렇게 예외를 인정했고요. 뭐 교사나 교수나 교직원들은 성인들이니까 뭐 당연히 개인의 뭐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뭐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원하면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가 강제화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게 돼 있었는데, 이제는 안 쓰는 게 기본이 됐고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게 이제 예외가 되는, 그러니까 뒤바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법안은 스펜서 칵스 유타주 지사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뭐 서명할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제 확정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텍사스주도 또 비슷한 그런 이제 입장이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주도 비슷한 조치 취했어요. 다만 텍사스주는 유타와 달리 유타는 주 의회를 법안이 통과해서 이제 법으로 확정이 됐고요. 텍사스는 주지사가 행정명령 형식으로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강제를 금지시킨 건 똑같은데, 유타는 법의 형식을 빌려서 텍사스는 행정명령의 형식을 빌려서, 그러나 뭐 똑같이 법인 법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텍사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주체들은 주정부 기관들, 주정부와 관련된 그런 기관들, 그리고 학교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폐지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이 그렉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가 지난 18일 화요일 날 발령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그런 규정을 유지하는 어떤 기관이 있다면 주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고 $100까지 벌금 부과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이 유타나 텍사스 공통점이라면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공화당이 장악하는 주에서 이렇게 아예 이제 앞으로는 마스크를 강제로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까지 지금. 그 뭐 앞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는 거의가 다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은 대부분 이제 보수적인 지역이고요.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강제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맨데터리로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이 명령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스크 착용이 싫은 게 아니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로 반드시 하라. 마스크 착용을 안 하면은 제재를 받는 이런 게 싫은 거죠.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 보수라는 게 뭡니까? 미국에서 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게 미국 보수의 핵심이잖아요. 자유를 강조하는 게 미국 보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기관, 뭐 단체가 개인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미국 보수의 아주 뭐라 그럴까요?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정부도 싫어하고 보수라고 하면 작은 정부를 좋아하고 했던 무언가 남이 나를 간섭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게 이 미국 보수의 본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건 말건 개인의 자유지 왜 쓰라고 강요하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장악하는 주,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은 주에서는 이렇게 그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것을 싫어한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론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단순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뭐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맞아요. 마스크 쓰기 싫은데도 써야 되니까 분명히 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맞는데 이게 단순히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침해하는 게 아니라 공중보건의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유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침해하는 건 알지만 일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훨씬 더 높은 그것은 개인의 목숨을 구하는 뭐 그런 차원과 비교했을 때 일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의해서 맨데토리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건데 이게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겁니다. 내 자유인데 왜 국가가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건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시각이죠.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정말 그런 보수주의자의 측면에서 이런 어떤 요구를 하고 결과가 나온다면 사실 그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순수한 어떤 가치관의 차이니까 쓰건 말건 개인에게 맡겨라.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 넘어서서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 해가지고 나뉘어가지고 민주당 강세인 지역은 마스크를 쓰는 게 기본이고 마스크 안 쓰는 게 이상한 사람들이고 공화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는 게 기본이고 마스크 쓰는 게 이상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참 답답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이 미국 국무부의 여행 경보 4단계 네. 국가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행 금지국이 됐어요. 네. 미국이 국무부가 어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여행 경보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스리랑카를 여행 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4단계라는 건 사실상의 여행 금지국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여행 금지국, 미국인들에게는 여행 금지국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물론 뭐 이게 강제성이 없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은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일본 갈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의 여행 금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여행 경보 4단계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부가 네. 그러니까 국무부가 외교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계로 여행하는 미국인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4개로 여행 경보를 나눠서 제시하는데 1단계는 exercise normal precautions. 그래서 일반적인 주의를 주는 그런 것이 1단계고요. 2단계는 exercise increased caution. 그래서 강화된 주의를 주는 겁니다. 3단계는 reconsider travel. 여행을 재고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4단계는 do not travel. 여행하지 마라. 여행 금지입니다. 네. 근데 일본과 스리랑카의 어제 국무부가 내린 여행 경보는 4단계 do not travel입니다. do not travel. 여행하지 말은 거예요. 여행하지 마라. 그래서 일본과 스리랑카가 그만큼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여행하지 마라. 이 경고를 지금 내린 겁니다. 아니 근데 일본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떻게 상황이 좀 갈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해지고 있죠. 일본이 4월 말까지만 해도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국무부 여행 경보 3단계였어요. 그러니까 reconsider travel. 네. 일본 여행 계획이 있으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라 2단계였는데 네. 이제는 do not travel로
20여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최근 들어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숫자가 5,000명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네. 이게 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단계까지 지금 올라갔는데 물론 말씀드린 대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는 recommendation, 권고입니다. 권고인데 그렇지만 이 여행 경보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을 드나드는데 제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지 말란 데 갔다가 미국 돌아올 때 제한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건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 강제성이 없는데 이런 거를 미국 국무부가 시간 낭비죠. 강제성 없는데 이거 왜 합니까? 이거를 왜 신경 씁니까? 강제성이 없는데. 네. 이거는 법적으로는 강제성이 없다고 그러지만 현실에서는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가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국무부가 했는데. 뭐 하러 갑니까? 아니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상당한 제재다.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면은 지금 도쿄 올림픽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명령의 이 여행 경보 의미는 결국 이제 도쿄 올림픽과 비교될 수밖에 없어서 네. 대부분의 언론들이 지금 도쿄 올림픽과 연결시켜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쿄 올림픽 개최가 이제 정말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개막식까지. 근데 이제 국무부로부터 일본이 여행을 해서는 안 된 do not travel 국가로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 아니 일반 미국인들한테는 do not travel이라고 하는데 그럼 미국의 운동선수들 뭐 감독 코치 뭐 선수단 이런 사람들은 중계팀 뭐 많죠. 뭐 그렇죠. 그런 기자들 올림픽과 관련된 사람들은 일본에 가도 되는 건지 이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굳이 구별을 해서 뭐 일반인들은 가지 말라는 것이고 운동선수들은 어차피 그 일본 안에 버블처럼 통제가 돼 있고 하니까 뭐 운동만 하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숙소와 경기장 외에는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경기는 무관중 상태에서 할 것이고 뭐 이러면 도쿄올림픽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금 일본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잖아요. 일본 가면은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두나트래블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올림픽이지만 그 운동선수, 감독, 코치, 스텝, 뭐 중계팀 전부 다 미국인들인데 과연 미국에서 그 허용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운동선수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코로나19의 위험성 감소하더라도 난 가고 싶다. 왜냐하면 일부 인기 종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부분의 비인기 종목은 사실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대단한 그거 거죠. 하나 바라보고 지금 그럼요. 모든 것을 걸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모든 걸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수들이고 그래서 그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금메달이건 은메달이건 좋은 성적을 내야 그거를 가지고 결국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단 말이에요. 올림픽의 스타라는 걸 가지고. 근데 네. 이걸 못하게 되면 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네. 어떤 선수들 입장에서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아마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글쎄요. 과연 이 무관중에서 벌어지는 이런 올림픽에서 뭐 금메달을 딴다고 해서 과연 예전 같은 스파트라이트 받을 수 있을런지 그건 좀 알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아침에 말입니다. 한국에서 발간되는 그 중앙일보를 잠시 봤더니 거기 그 중앙일보에서는 미국 뭐 국무부에다가 물어봤대요. 네. 일본에 이렇게 여행 금지면은 올림픽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선수단은. 네. 그랬더니 뭐 선수단은 보낼 것이다 네. 하고 대파했다라는 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네. 기억이 나던데 네. 이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은 가지 말라 그래 놓고 선수들은 가도 좋다. 아니 뭐 지금 2달 남았으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올림픽을 일본이 캔슬 안 했고 IOC도 캔슬한다는 계획이 없고 그런데 국무부가 지금 이건 단순히 여행 경보고 국무부 입장에서는 지금 언론사가 물어보면 거기다 대고 안 보낼 거다. 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겠죠. 지금 상황에서 2달이나 남았으니까 뭐 올림픽은 예정대로 열리면 뭐 선수들 보낼 거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때 가서 얼마든지 상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무부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서 일본이 뭐 너네 보낸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보내야 돼. 그런데 기속되지 않아요. 안 보내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2달 남은 지금 상황에서 외교적인 수사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은 여행 경보 몇 단계입니까? 그렇죠. 지금 일본이 이렇게 되니까 사실 우리 한인 입장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중요하죠. 한국에 가고 싶은 가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2단계밖에 안 돼요. 2단계예요? 2단계예요. 그러니까 exercise increased caution.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의보다 하나 더 높은 강화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 가는 걸. 그러니까 한국은 역시 안전한 국가라고 미국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성과를 내고 한국에 돌아갔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만남을 보면 그 전에 왔던 스가 일본 총리와 좀 비교가 돼가지고 완전 달랐죠.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뭐 굉장히 그 환대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이 안전한 나라고 또 미국이 인정하는 방역의 모범 국가라는 걸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한국으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예,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은 한국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2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문제죠. 그것도 요즘 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은 안 바뀌었대요. 아직은 안 바뀐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조만간 그것도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 있는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보면은 그동안에 몰래 와서 예방주사 받고 간 사람들, 접종 받고 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미국에서 여기 오면, 미국으로 오면 놔준다고 뭐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니까.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또 사람 오면 돈 쓰고 가니까.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남아도는 백신, 뭐 그렇게 해서 소화를 한다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맞고 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식당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식사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평소 미시건 주민들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방역 수칙을 고수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지만은 본인은 인간으로서 실수일 뿐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또 CNN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릭 센토럼 전 연방상원 의원이 최근 한 행사에서 미국 원주민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CNN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네. 미시간 주지사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또 드러나서 그 내용을 보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일행 중에 한 명이 또 자랑스럽게 그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렸다가 이제 결국 들통이 났고요. 그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해서 이제 아주 전국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어요. 미시간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겼습니다. 그 이스트 랜싱, 그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 이스트 랜싱의 그 렌샥 바앤글이라는 식당이었습니다. 렌샥 바앤글이라는 식당에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를 비롯해서 13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요. 식당의 대표 메뉴 중에 하나가 브라이트 블루 샥볼 칵테일. 이걸 이제 비롯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주문해서 뭐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 문제는 13명이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3명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테이블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테이블을 지금 떨어뜨리라고 하는 게 지금의 그렇죠. 분위기고 행정명령인데 오히려 떨어져 있던 테이블을 가져와서 다 붙여가지고 13명이 한꺼번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결국 식사를 즐기고 또 대화할 때 보니까 13명 중에 단 한 명도 마스크를 안 쓰고 전부 다 그냥 마스크 레스 상태에서 대화를 했다. 이거 원래 한 팀은 6명 이상은 지금 못 앉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테이블도 띄워놓고 했는데 이게 지금 테이블까지 붙였다니까 이건 뭐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난의 소지가 많은 거죠. 비난의 좀 소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시간주가 더군다나 15일 얼마 전이었습니다. 15일 날 식당들의 실내 식사 서비스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요. 그 미시간주 가이드라인에서 한 테이블에 6명 이상 함께 앉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명령을 이 바로 본인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가 내린 명령이에요. 본인이 그런 명령 내려놓고 본인이 테이블까지 붙여다가 이렇게 그 식사를 하면서 즐겼다는 점에서 이건 뭐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 일요일 이틀 전에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가 공식 성명을 통해서 자신이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을 인정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식당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자기 포함해서 몇 명 없었다. 그러니까 6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테이블에 하나에 그냥 앉아서 정상적으로 있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계속 왔고 13명까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역수칙 지키려면 다 떨어져가지고 원래 그러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식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3명이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뒤에 온 사람들이 테이블을 붙인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13명은 전부 다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도 안 썼다. 이제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자기가 테이블을 붙인 건 아니고 뒤에 온 사람들이 붙였는데 그래도 자기가 그걸 말렸어야 되는데 못 말린 게 후회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나도 사람이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사과 아닌 사과를 했습니다만 네. 미시간 주민들은 여전히 강하게 비판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다시피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가 굉장히 강경하게 그동안 코로나19 지침을 내렸던 인물입니다. 뭐 그동안 뭐 미국이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뭐 한동안 셧다운되고 그랬었는데 미시간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뭐 미국은 또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주지사인 지역은 대부분이 아주 엄격하게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마찬가지로 미시간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뭐 비즈니스 활동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셧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시간의 많은 스몰 비즈니스나 자영업자들이 탄원도 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할 테니까 좀 오픈하게 해달라. 이렇게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번번이 거절했어요. 안 된다.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이랬는데 그런 사람이 정작 자기는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갖다 붙이면서 어겼기 때문에 이 수많은 정치인들의 내로남불 케이스 중에서도 가장 지금 역겨운 케이스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거는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 뭐 요즘은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일행이 많다고 해서 테이블 붙이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나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공적인 인물도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뭐 소시민이 네. 어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개변 뉴섬 주지사도 한번 그런 적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공화당 소속 릭 센토럼 전 연방상원의원이 최근 CNN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을 해왔었는데 얼마 전 있었던 한 행사에서 좀 논란이 되는 말을 했다가 퇴출당하고 말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CNN이 이 릭 센토럼 현 정치평론가와의 계약을 파기했어요. 네. 미국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릭 센토럼 아마 이 전 연방상원의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펜실베니아 연방상원의원이었고요. 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까지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마 펜실베니아 아닌 곳에 사는 한인분들도 아마 이 사람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지금은 이제 연방상원의원이 아니죠. CNN의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수 논객으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영 아메리카 파운데이션 행사에 참석해서 원주민 관련한 논란의 발언 때문에 결국 CNN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어떤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영 아메리카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미국의 젊은 청소년들 행사에서 미국 역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던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이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무시하는 발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결국 아메리칸이죠.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 백인이죠. 네, 백인이겠죠. 그러니까 백인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예요. 미국 원주민을 무시했고 미국은 백인들이 만든 나라라는 걸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릭 센토럼 전 상원의원은 청교도들이 왔던 1600년대 17세기만 해도 당시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물론 원주민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기는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원주민들의 문화라고 할 만한 것들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다는 거고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미개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어디까지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땅으로 온 청교도들이 만든 나라다. 탄생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백인들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이 화이트란 얘기를 뭐 강조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존재도 없는 것이고 미국은 백인들이 만든 나라다. 백인의 나라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바탕이 믿음과 자유 두 개의 축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라는 국가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라는 건 믿음, 자유 이렇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백인 청교도들이 미국의 중심이고 역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CNN이
내보낼 수밖에 없네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 내용이 4월에 이제 이 발언이 됐고 알려지고 나서 원주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CNN에다가 당장 릭센터룸 출연시키지 말고 퇴출시켜라. 이제 이런 얘기를 수주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CNN도 나름대로는 수주 동안 지켜본 겁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고 곧바로 퇴출한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수주 동안 지켜봤는데 결국 그러다가 CNN이 지난 20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릭센터론과 계약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CNN의 한 고위 관계자가 허핑턴 포스트와 인터뷰했는데 내부적으로 CNN의 간부나 프로그램 관계자 누구도 릭센터론과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릭센터론 문제를 논의할 때 CNN 경영진 중에 어느 한 명도 그런 발언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릭센터럼이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 나가면 이제 앵커들과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CNN의 주요 앵커 중에 릭센터럼을 출연시키겠다는 앵커가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하지 않아도 릭센터럼을 출연을 어느 앵커도 CNN의 어느 앵커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발언 이후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CNN에서는 더 이상 프로그램에 나갈 수도 없었다. 뭐 진행자가 부르지 않는 그런 게스트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NN이 뭐 퇴출시킨 거는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 CNN 본인은 뭐 어떤 뭐 발언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했어요. CNN이 그 파문 이후에 기회를 줬습니다. 그 크리스 코머 앵커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이 프라임타임에 나가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릭센터럼 전 상원의원에게 그 원주민과 관련된 발언을 해명할 그런 그 기회를 줬는데 자신의 표현에 문제가 있었고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 발언만 확대가 돼서 부각됐다. 이렇게 해명했어요. 전체를 보지 않고 한 부분만 떼서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발언 자체가 일부 좀 부적절했다는 거는 얘기했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인터뷰 이후에 퇴출이 결정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국 원주민연합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릭센트럼 전 상원의원은 이번 발언으로 볼 때 대단한 인종차별주의자다. 아주 수치스러운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 연방상원의원을 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인종차별주의자고 이런 인종차별주의자가 메이저 방송사의 TV 평론가로 활동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CNN이 이런 사람에게 검증도 하지 않고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참 미국 글쎄요. 참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